네, 안녕하세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요즘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형 전기차들을 앞세워서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성공 배경이랑 또 앞으로의 과제, 미래 전략까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이 판도 변화 속에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EV3 이 새로운 모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유럽 소비자들 마음을 잡았는지,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기존 강자들,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브랜드들 사이에서 이 성공이 갖는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부터 그 판매 실적이 와 진짜 인상적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럽 주요 10개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9% 늘어서 거의 6만 대 가까이 59,683대라고 하죠. 여기서 캐스퍼 일렉트릭 한 8,000대, 그리고 EV3가 2만 3,000대 이상 팔리면서 성장을 확 이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모델 성공은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 덕분이라고 봐요. 첫째는 유럽에서 수요가 제일 높은 차격,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시명차 있잖아요. A 세그먼트. 캐스퍼 일렉트릭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그보다 살짝 큰 다목적 소형차 B 세그먼트. 이건 EV3인데 바로 이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어요. 이 두 세그멘트 합치면 2023년 기준으로 유럽 신차 시장의 한 2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 두 모델 다 요즘 대세인 SUV 형태라는 거. 실제로 유럽 시장 절반 이상 51%가 SUV니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그먼트만 잘 고른 게 아니라 그 기존 내연기관차 때부터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이것도 당연히 큰 힘이 됐겠네요. 특히 그 EV3가 유럽 안전성 평가, 유로 NCAP라고 하죠. 거기서 최고 등급 받고 세계 올해의 자동차 같은 상도 받고, 이건 소비자들이 진짜 안심하고 선택하는 데 중요했을 것 같아요. 캐스퍼 일렉트릭도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뽑혔고요. 맞습니다. 이런 수상 경력, 특히 안전 관련 평가는 유럽 소비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비유럽 브랜드에 대한 약간의 그 심리적 장벽 같은 걸 낮춰주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도 꾸준히 잘 팔려서 작년보다 한 26.7% 늘었더라고요. 한 5,700대 정도 팔려서 힘을 보탰습니다. 네요. 이렇게 잘 나가는 모델들 뒤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기존 모델들도 있다고요. 뭐 EV6나 아이오닉 6, 니로 EV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오히려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신차 효과가 빠진 걸까요? 물론 출시된 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구형 모델로 보이는 면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역시 경쟁 환경이 너무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유럽 현지 브랜드들이나 중국 브랜드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신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유럽 판매 순위만 봐도 폭스바겐 그룹의 스코다 엘로크가 거의 8,000대로 1등이었고요. 폭스바겐 ID3, ID7, ID4 이런 모델들이 그냥 상위권을 꽉 잡고 있어요. EV3가 5위로 선전하긴 했지만 한 5,700대 정도였고 바로 밑에 르노 5나 BMW iX1 같은 유럽 경쟁자들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모델들이 속한 세그먼트에서 직접적인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유럽 강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군요. 네, 아직 순위 자체는 기아 6위나 현대 9위보다는 좀 아래긴 한데요. 근데 벌써 BYD가 10위, 약 7,200대, MG가 18위, 약 3,400대, 샤오펑이 24위, 약 1,600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후발주자인데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이거는 분명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기존 강자들의 반격에다가 신흥 주자들의 추격까지 이 이중 압박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이 성공을 어떻게 이어가려고 할까요? 미래 전략이 궁금한데요.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성공 공식을 다른 데로 확장하는 거, 즉 신차 라인업 강화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첫 PVV 모델, 그러니까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하죠. PV5를 유럽에 출시하고요. 또 EV4 해치백이랑 EV2 신차는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또 아이오닉 9을 내놔서 대형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내년 하반기에는 튀르키예 공장에서 새로운 컴팩트 전기차 모델을 양산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빈 라인업을 채우면서 또 성공했던 소형 SUV 전략을 다른 세그멘트로 넓혀가는 거죠.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겠네요. 단순히 물류 효율성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면 물류비 절감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유럽 시장에 변화하는 수요에 더 빨리 대응하고 또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무역 장벽 리스크 이런 것도 줄이고 또 현지 규제, 환경 규제 같은 거요. 여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 관계자도 EV 볼륨 모델 확대를 통해 전동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 생산 현지화는 이제 거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확실한 건 현대와 기아가 소형 SUV 전기차, 그리고 브랜드 신뢰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로 유럽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스바겐 같은 터줏대감들의 견제, 또 중국 브랜드들의 무서운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전기차 시장의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공 공식이 내일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아주 민첩한 전략적 대응,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라인업 확대와 현지 생산 강화라는 현대기아의 다음 카드가 현재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치열한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결국에는 특정 틈새 시장의 강자로 남게 될까요?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